조금 전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인공지능 AI 칩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TSMC는 16일 지난해 4분기 8,684억 6,100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조 4천억 원, 순이익은 3,746억 8천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8% 그리고 5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이는 예상치 3,698억 4천만 대만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주당 순이익은 14.45 대만 달러, 나스닥에 상장된 ADR 주식은 단위당 2.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TSMC의 순이익과 매출은 각각 15.2%, 14.3% 증가했습니다. 4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59%, 영업이익률은 49%, 순이익률은 무려 43.1%를 기록했습니다. 설계 기업도 아닌 파운드리 기업인데 무려 순이익이 43%라는 엄청난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달러 기준 TSMC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268억 8천만 달러입니다. 이번 TSMC 실적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의 AI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지출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고 AFP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TSMC는 AI 혁명의 선두에 서 있지만 기술, 무역 및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번 주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된 것을 억제하기 위해 AI용 최첨단 칩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TSMC의 미국 상장주는 지난해 81% 올랐고 오늘 대만 증시에서는 3.7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TSMC의 지난해 연간 매출로 보면 약 3조 대만 달러, 미국 달러로는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0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당초 글로벌 증권사들은 TSMC가 지난해 매출은 약 2조 8,300억 대만 달러, 우리 돈 125조 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5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TSMC의 실적 중에 눈여겨볼 것은 3나노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조금 전 나온 4분기 3나노 비중이 26%입니다. 3나노는 파운드리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공정인데요. 5나노보다 반도체 성능은 좋아지고 한 웨이퍼로 만들 수 있는 칩도 더 많습니다. AI 칩 등 첨단 칩 제조에 주로 활용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TSMC의 공정별 매출에서 3나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에는 9%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1년도 안 돼서 이 비중이 무려 3배나 커진 겁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3나노 수율 문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TSMC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존하는 최신 공정인 3나노는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서 가격이 비싸고 이익률도 높습니다. TSMC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TSMC가 6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약 4조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DS 부분 매출은 110조 원, TSMC는 13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DS 부분 영업이익이 15조 원, TSMC는 60조 원에 달합니다. TSMC는 파운드리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와만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수율에서 문제를 겪고 있어서 주요 고객이었던 인텔과 퀄컴, 구글까지 전부 다 TSMC로 넘어가면서 파운드리 운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파운드리 시스템은 엄청나게 큰 땅 부지와 그리고 공장을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드는데 이 공장을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지었으면 이거를 24시간 끊임없이 계속 굴려야 돼요. 그래서 TSMC는 지금 모자라서 대기까지 타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 굴리기는커녕 시간이 남아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장들은 차려놓고 공장이 놀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65%에 달하는데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10%대가 무너졌습니다. 4분기 점유율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5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TSMC의 점유율이 무려 90%에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TSMC의 독주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일본도 파운드리에 도전장을 냈는데요. 일본의 신생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가 2나노 기술을 개발해서 파운드리 시장 도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라피더스는 일본의 반도체 재건을 위해서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등 기업 8곳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현재 5나노는 삼성전자와 TSMC, 3나노는 TSMC가 가장 앞서 있는데 이걸 2나노로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2나노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도 올해 상반기에 시험 생산에 들어갑니다. 라피더스는 오는 4월부터 2나노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하고 27년에 대량 생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라피더스의 도전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인데요. 파운드리 공정은 기술 진입 장벽도 높고 대량 생산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 인력 확보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도전자가 하나 더 생긴 상황이라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우리나라 금리 상황 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대로 유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더구나 금통위로서는 추가 인하에 앞장서서 이달 20일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일, 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챙겨봐야 하니까 진짜 금통위 쉬운 일 아니네요.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2월 하는 조사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는 11월보다 12.3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첫 해인 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고 지수 자체도 22년 11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JP모건의 경우 최근 한국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3%로 0.4%나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원화적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1,500원을 웃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순대외 채권이 3,780억 달러에 이르는 만큼 환율이 일정 수준 오른다고 해도 외환위기로까지 번질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어렵게 잡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이 뛰면 달러 기준으로 같은 가격의 상품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들여와야 하고 이렇게 높아진 수입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파생 금융상품 등에도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도 동결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07 내린 109.11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휴전에 합의해서 19일부터 인질 석방이 시작됐다는 소식으로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공급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러시아 석유를 밀수출하는 그림자 선단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그동안 러시아에서 석유를 조달하던 중국과 인도가 중동 석유 수요를 늘릴 것이란 전망이 유가를 끌어올렸는데요. 또 미국 일부 송유관 폐쇄도 유가 급등 배경이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80.04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3.28% 올랐고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03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2.64%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 투자 파이팅!